제가 옛날에 캡처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더리움 클래식 보이시죠? 이게 2억 3천까지 갔었거든요. 와, 수익률이 290%네요. 네. 코인 하다가 억 단위 넘어가면 네. 되게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나요? 저 서울에 집 한 채 살 줄 알았죠. 집은커녕 이 현실을 깨달은 거죠. 그 현실을 깨닫고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이 엄청 커졌었거든요. 그거를 각인하고 깨달은 게 저한테 최초의 그 원동력의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판매하면서 하루 매출이 역대급으로 찍은 날이 있거든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만 요거고요. 1820만 원. 네. 이 홈쇼핑만 활용할 줄 아시면 솔직히 팔 상품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튀김 가동률이 뭐 계속 좋아지고 계셔가지고 점주님한테는 뭐 따로 그 부분은 말씀은 안 드렸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1살 백종원이라고 하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온라인 셀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하시면 현재 편의점? 네, 편의점에서 영업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부업으로 쇼핑몰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직장 생활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4년차 직장인이고 네. 정확하게 개월수로 따지면 43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디테일하시네요. 개월수까지 기억할 정도로. 직장 생활이 워낙 고되다 보니까 개월수를 자꾸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메일 주셨을 때 장문으로 네. 코인 투자 실패 큰 맞습니다. 손해를 보셨다고. 맞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초기는 코인의 완전 불장이었잖아요. 시드 한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2억 4천만 원까지 벌었다가 시드 3천만 원으로?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1쿠 나왔거든요. 거기에 또 대출금도 껴있다 보니까. 네. 아, 그럼 대출을 받아서 코인에 투자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또 이제 제가 중간중간 또 모아둔 돈도 이제 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이 잃었죠. 네.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왜 현금화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제 한 1억까지만 됐을 때 일부 돈 빼자 했는데 시드가 계속 크면 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벌게 된다는 환상에 빠지잖아요. 1억 벌었을 때 2억 갈 것 같고 2억 벌었을 때 한 4억 갈 것 같고 계속 환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니까 도저히 못 빼겠더라고요. 이게 2억이란 돈이 내 네. 수중에 있다가 네. 다 잃었을 때는 네. 이게 멘탈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봤던 이 숫자, 이 2억이라는 숫자는 제 인생에서 도저히 못 볼 숫자일 것 같은데 이거를 복구해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워낙 또 제가 단기간에 수익을 받기 때문에 또 단기간에 복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럼 빨리 내가 이 시드를 다시 2억까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다가 그때 선물 거래에 제가 빠졌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게 있으신 거예요? 성까지 할 정도면? 사실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어줍지 않게 그냥 본인이 차트 어느 정도 볼린저 밴드니 뭐니 이런 거 볼 줄 안다고 혼자 착각하잖아요. 그 착각의 늪에 빠져서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처맞기 전까지는?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십니다. 네. 처맞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네. 처맞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투자하셨을 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일상생활이 가능했어요? 저 진짜 그때 미쳐 있어가지고 계속 차트를 보다 보니까 네. 제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줄어 넣었다가도 진짜 올랐나? 줄어 넣었다가도 올랐나?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돈을 잃으니까 더 이 각성 상태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상생활도 11월부터 1월까지 거의 피폐한 삶을 살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근데 또 다시 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저는 안 합니다. 네, 마음 접으셨어요? 왜냐면 저한테 너무 인생에 큰 교훈을 준 것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코인도 잘만 투자하면 재테크인데 저는 그 당시에는 계속 도박을 했다라고 저 스스로 인정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정확한 접근 방식이 저는 너무 잘못됐었어요. 그러면 쇼핑몰 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2019년 6월에 처음 사업자 등록자를 내고 한 3년 정도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부업이었기 때문에 급여 외 소득을 한번 벌어보자 해서 사업자 등록증만 그때 파서 좀 한 거고, 판매는 해도 코인에 자꾸 빠져 있다 보니까 아예 거기에 등한시해 버렸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건 주문 들어오는 거 그냥 택배 처리하고 포장해서 보내고 요 정도 수준이었다가 이제 1월부터 각성을 하고
본격적으로 카테고리 전향을 한 후에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계속 급격히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 매출이 1억 정도씩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게 각성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이렇게 수중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새벽 4시까지 이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 이 저 자신을 보니까 소위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진짜 그때 바이낸스랑 오피트 다 지워버리고 제가 2주 동안 진짜 곰곰이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거든요. 그때 이거 진짜 이렇게 살다가는 나이 31 먹고 인생 진짜 큰일 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그때 뭐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네. 근데 이게 도저히 제가 급여소득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숨만 쉬어도 이제 뭐 이자 빠져나가고 하니까 150만 원 나가는데. 이자만? 네. 그럼 제가 사실 직장 내에서 한 200, 실수령으로는 8, 90 정도 되거든요. 네. 다달이 꽂히는 금액은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숨만 쉬어도 나간 돈이 150이요. 저도 뭐 밥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식비 또 나가고, 차도 있다 보니 네. 또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네. 이 돈을 더 이상 모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니까 돌파구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잘하고 한번 진짜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다시 한번 진짜 고민해보다가, 그럼 내가 계속 온라인 셀러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 내가 옛날에 한번 접근해보고 싶었던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팔아보자 해서, 그때부터 일반 생활 잡화류를 팔고 있던 거를 네. 전면 다 바꿔버렸거든요. 1월달에. 그럼 방치하고 있던 쇼핑몰을 코인 투자 이후에 전면 개편해갖고 네, 다시 시작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약간 잡화를 판매하시다가 건강기능식품 생각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진입장벽이 좀 높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성분이라던가 네, 키워드 네. 이런 또 잘못 쓰면 또 허위 가대광고로 맞습니다. 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진입장벽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는 진입장벽이 그렇게 막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증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발급받는 거는 그냥 인터넷 온라인으로 교육만 받으면, 그거는 한 3일이면은 영업 신고증 구청 가가지고 받아올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작인 거예요.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네. 물론 이제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허위 과대 광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식약처나 혹은 위생과에서 뭐 걸릴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지만, 네.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발생하는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객단가도 높고, 또 한 통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이제 2통, 4통 이렇게 대용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맞아요. 6개월치, 맞습니다. 12개월치. 네,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고객들의 니즈는 어떤 효능 효과의 개선, 이런 부분들을 좀 희망하시고, 또 질병에 대한 어떤 이런 의약품이 아니라 이런 기능식품으로서 나의 질병을 개선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궁극적 니즈가 있거든요. 네. 그럼 실제 플라시보 효과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먹어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또 재구매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어떤 시장성을 좀 보고 그때부터 제가 들어갔죠. 이거 물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게 이제 제가 모든 이동 동선에 붙여놔. 딱 이런 거죠. 제가 네. 이렇게 자고 일어났다가 네. 일어나면은 딱 저기서 바로 보이잖아요. 바로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냉장고 자를 열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키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설거지 할 때, 그리고 제가 나갈 때, 나갈 때. 네, 그리고 빨래 넣을 때. 아직 8월달이 안 됐잖아요. 네. 8월달이 안 됐는데 이렇게 써붙이신 이유가 있어요? 제 스스로의 어떤 노하우긴 한데,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크게 외칩니다. 진짜요? 네. 자기 암시를 계속 하는 거죠. 나태해질 수가 있으니까 본인만의 외적 장치를 마련해놔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저만의 수단은 요렇게 지금
하는 거죠. 또 혹시 촬영 때문에 설정으로 구성은 아니시죠? 아니요. 지금 저는 목표 달성할 때마다 그래서 바꾸고 있거든요, 현재. 그리고 제가 이걸 시작한 거는 1월 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도 얼마 되진 않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매일 목표 10번씩 적고 있거든요.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요건데 이렇게 뭘 써놓으신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요거 목표 적어놓은 거 벽에 붙여놓은 그 멘트를 똑같이 또 쓰신 거예요? 네. 2022년 6월 매출 6천만 원, 순익 1,500만 원 달성했다. 그게 달성하신 거고. 네, 지금 요거 달성했고 이제 목표가 바뀌었죠. 5월부터 5월 때부터는 4천만 원. 네, 4천만 원으로 그냥 쓰다 보면은 제가 이걸 꼭 이뤄야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치가 갑자기 좀 생기죠. 네. 저도 좀 사람인지라 나태해질 때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제 부여잡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거죠. 저는 제 의지가 너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누나한테 배운 거라서 저희 누나는 저보다 더 독종입니다, 사실. 저희 누나는 하루에 100번씩 적어요. 진짜요? 그래서 작년 말에 한 해를 마감하고 저한테 사진 보내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책이 한 8권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에 100번이면 저도 10번 쓰는 것도 사실 귀찮아할 때도 많은데 이분은 독종이구나.